네, 8월 24일 화요일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재계에 복귀한 지 11일 만에 무려 240조 원의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유동성을 기업의 총수가 불러들이는 꼴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까지 일제히 상승하면서 시장 상승까지 견인을 했는데요. 오늘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통해서 내일장 대비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할게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제가 앞서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지만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오늘 이 상승 탄력 내일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뭐 어제랑 이제 오늘 이제 증시가 이제 기분 좋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 이틀 2%대 아주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코스피 증시 또한 1%대 아주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어요. 외국인 매수 물량이 오랜만에 좀 들어와주고 있고 기간 매수세까지 유입되고 있는데 전일하고 이제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을 찾고 있고 아시아 증시도 강세 흐름 나와주고 있고 미 선물도 강보합권 내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장 5장 들어서 증시가 좀 살짝 좀 출렁거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의 대규모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었습니다. 뭐 지난주에 시장에 폭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이 유일하게 매수를 유입했었던 2차 전지 섹터가 전이 이제 LG 화학을 필두로 오늘 이제 코스모 화학 또 코스모 신소재까지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증시의 어떤 상승폭을 좀 반납시켰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3시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의 또 3년간 240조 원 투자 발표가 나오면서 그 수급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대형 IT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면서 다시 한번 증시의 반등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외국인과 좀 기관이 또 SK 빅2 또 이제 IT 빅2 기업인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었었는데 또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에서 또 IT 섹터로 또 수급이 이동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 반등을 견인했고 중소형 IT 종목들까지도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와줬습니다. 국내에 180조를 투자를 하고요. 또 5G와 또 AI 또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또 이제 공격적인 M&A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시장을 좀 선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발표로 인해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흐름이 계속해서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틀 만에 시장은 코스닥 천선 위로 좀 안착을 했고 여전히 테이퍼링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번 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있지만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은 좀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 부분 증시에 좀 반영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증시가 출렁거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번 주는 지난주의 낙폭을 어느 정도 좀 축소해 나가면서요. 또 반등 흐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간 시장과 함께 과대 낙폭을 보여주었던 IT 업종들의 2차 전지에 몰렸던 수급이 돌아서 좀 힘맞추기 장세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럼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키워드 10위까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오늘 1위는 은행주고요. 2차 전지 오늘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2위 차지했습니다. 해운주 3위, 코로나19와 오늘은 건기식 관련해서 9위 차지하고 있고요. 일자리 관련주가 오랜만에 10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종목명이 어떻게 나왔을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는 카카오뱅크였습니다. 3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는데요. LG화학도 역시 내렸습니다. HMM은 어제 급락을 딛고 오늘 5% 넘게 뻗어나가는 모습 보였고 휴마시즈 10%가량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7.72% 뻗어나갔고요. 원티드랩이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종목 짚어볼 차례인데요. 처음으로는 1위를 차지한 카카오뱅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 제목에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은 웃었다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2거래일 연속 오를 때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는 일제히 내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과연 내일장은 오를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카카오뱅크는 좀 고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상 이번 주에 증시 대비해서 증시는 이제 폭발적인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증시 대비해서 약했던 섹터 같은 경우는
지난주 증시 급락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약한 흐름, 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종목들에서 과대납폭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크래프톤이든지 또 카카오뱅크는 또 이제 새내기 성장주에 또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쏠리면서 지난주 또 그리고 사실 7월 말부터 꾸준히 시장의 약세 흐름이 이어져 왔었는데 오히려 또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또 새내기 주에는 또 성장주에는 또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20에서 30%,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거의 20% 이상의 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는 연일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번 주에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또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뱅크가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오늘만 거의 5% 이상의 좀 하락 흐름이 나와줬는데 일단 뭐 크래프톤이랑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빠르면은 이번 달 말 또 그리고 늦어도 9월 중에는요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기대감이 계속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200에 또 편입이 됐을 때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판단에요.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카카오뱅크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LG화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일제히 내리는 가운데 전일에 또 GM 배터리 리콜 쇼크 사태로 급락한 바 있죠. 올해 또 하반기 최대 IPO로 돋보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또한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일장에서는 LG화학 반등할 수 있을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LG화학도 제가 지금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낙폭이 거의 12% 가까이 장중에 12% 이상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GM 이제 볼트 전기차의 이제 배터리 리콜 사태가 이제 번지면서 전일 거의 뭐 시총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시총 1위인 LG화학이 거의 12% 이상의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어떤 시장 하락을 좀 방어했던 종목 대표적인 종목이 LG화학이었고 삼성전자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수급이 그나마 LG화학 또 삼성 SDI 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3사에 집중이 됐었는데 전일 이제 12% 이상의 좀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인 2차 전지 또 소재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또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증시의 좀 변동성을 좀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LG화학의 이제 배터리 리콜 사태의 어떤 충당금으로 놓고 봤을 때 아무리 이제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최대 1조라고 놓고 봤을 때 전일 이제 7조가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대 낙폭이 나왔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번에 배터리 셀의 문제보다는요, 이 패키징 과정에서의 약간 문제가 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일의 낙폭이 너무 과도하게 나왔고 또 리콜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충당금 문제도 아무리 최대로 금액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1조 정도의 어떤 금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전일 낙폭이 나오면서 거의 7조 이상이 증발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충분히 반등 여력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히려 전일 또 크게 큰 폭으로 조정 흐름이 나왔던 만큼 또 그리고 지난주 또 그리고 지난달부터 꾸준하게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됐던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과대 낙폭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전에 현대차에서도 대규모 리콜 사태가 이어지면서 또 충당금으로 충분히 신뢰를 회복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왔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LG화학도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가 추이에서는 충분히 반등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요.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내일장에서 반등 나와줄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여전히 핫한 섹터죠.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 휴마시스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항원 방식 자가검사 키트가 베트남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오늘 이 휴마시스가 강하게 치솟았는데요.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기도 했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일단 휴마시스는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나 이제 코로나 뭐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뭐 이미 실적적인 부분도 충분히 좀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사실상 뭐 영업이익도 241억 원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 여파로 굉장히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또 그리고 주말에 또 최대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낙폭이 굉장히 좀 과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확진자가 다시 한번 뭐
2,000명 이상으로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진단키트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뭐 베트남에서 판매 허가 획득을 하면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장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어섰고요. 또 그리고 10월 추석 전에도 한 70% 1차 접종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위드 코로나를 좀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관련해서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보다는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해서요. 단기적으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마시스는 파란불을 켜주셨는데요. 아까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와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증가할 때 이 진단키트주는 오히려 수혜를 받았었는데 그럼 매니저님이 보시기에는 진단키트 주가 위드 코로나가 진행된다면 악재를 입을 섹터로 보시는 건가요? 뭐 악재로 입을 섹터로 보기보다는요. 네네. 사실 이제 진단키트의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좀 낮아진 상태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제일 처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증가하고 4차 팬데믹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부터 먼저 가장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고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기대감이 충분히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확진자가 다시 한번 뭐 2,0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했을 때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확진자 증가와 다시 한번 5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됐을 때 또는 의료 마비까지도 어떤 이 확진자 추이가 계속해서 증가했을 때만 어떤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나도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유럽과 같이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좀 선언을 했을 때는 오히려 코로나와 이제 함께 우리가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진단키트 관련 섹터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오랜만에 올라온 섹터입니다. 건기식 관련해서 HPO 만나볼게요.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높은 매출 속에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하반기에도 이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사 평가가 제기가 됐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HPO 같은 경우도 내일장은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확진자 증가 추이와는 상관없이요. 오히려 건기식 관련해서의 매출은 연일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HPO 같은 경우도 상반기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고 앞으로 또 이제 코로나 여파 이후에 건기식 매출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가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제 건강식품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HPO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한 또 이제 유산균 관련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메가3 또 신규 제품의 판매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대체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HPO 같은 경우는 시장 여파로 지난주에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와줬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기술적 반등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에서 이제 반려동물 사업을 진출했는데요. 반려동물 시장 자체도 연간 또 이제 20% 이상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산업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건기식 매출은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지난주에 어떤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단기적으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고라고 밝혀주셨는데요. 사실 코로나19 확산세와 관계없이 건기식 쪽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실적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매니저님? 네, 일단 뭐 코로나19가 이제 창궐 하면서 정말 산업 많은 부분에 좀 피해를 준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유일하게 어떤 득을 본다고 했을 때는 어떤 국민의 어떤 개인 건강 또 위생 상태의 어떤 의식이 많이 개선됐던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저 또한 이제 뭐 건기식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들을 굉장히 많이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또
섭취하고 있고 또 그 많은 부분들도 다른 이제 건기식 관련 종목들도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이제 건기식 관련해서의 어떤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보다도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뭐 확진자 증가 추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건기식 판매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그리고 HPO에서 하고 있는 어떤 유산균이라든지 오메가3 같은 어떤 판매량은 앞으로도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내년 또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도 꾸준하게 매출 증가 폭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오히려 건기식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최근에 시장 여파로 좀 밀렸던 부분에 오히려 조정식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건기식 섹터 전망 역시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네, HMM과 휴마시스를 제외하고는 다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8가지 종목 중에 내일장을 봤을 때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중에서 좀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을 좀 탑픽 종목으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롯데관광개발은요. 오히려 컨택트 또 여행 항공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정부에서 9월 또 빠르면 이제 10월 초 정도에 오히려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지노 업체 두성을 또 인수하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LT 카지노를 6월 달에 또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개장하자마자 아직까지 이제 활발하게 외국인이 국내에 어떤 이제 여행 수요가 지금 아직까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중심으로 하루 평균 300명대 일일 입장객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또 호캉스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또 여행 항공 관련 섹터가 또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을 때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중국인 여행객도 제주도에 계속해서 이제 여행객이 증가했을 때 가장 크게 또 카지노 대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좀 올해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아직까지 좀 상수폭이 좀 제한적인 롯데 관광 개발을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를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5,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잠시만요. 네, 1차 목표가를 25,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6,5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종목 롯데 관광개발 꼽아주셨는데요. 아주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롯데 관광개발이 그러면 코로나19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본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여행 항공 섹터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컨택트 관련해서 여행 관련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최근에 이제 4차 팬데믹으로 이어지면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과도하게 증가했던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또 여행 수요가 60% 이상 증가하면서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2,000명 이상 증가를 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거나 또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되었을 때 여행 수요는 앞으로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보나 또 중장기적으로 보나 오히려 여행 또 항공 관련 섹터들은 우리가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미 또 여행 관련해서는 또 이제 해외 쪽에서도 백신이 없이도 또 이제 한국인들이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국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다 완료가 되었을 때 또 백신 여건이 도입되었으면 여행이 더욱더 활발히 진행된다고 했을 때 롯데 관광개발 특히 또 여행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여행이 줄면서 제주도여행이 늘면서 오히려 롯데 관광개발이 오늘 올라왔는데 오히려 해외여행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도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시면서 베스트 종목이라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